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친구들. 3월달 새로운 무지개 라디오 주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예요.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지금 컨텐츠를 듣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책을 쓴 작가는 누구인지,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또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언제 그 책을 읽는지, 그 책을 누구에게 선물 받았는지 등등. 지금 코멘트란에 우리 친구들의 책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직 혼자 댓글을 못 다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엄마, 아빠 또는 언니, 오빠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인보우 친구들의 책사랑 이야기를 곱게 담아 3월 26일 금요일에 레인보우 라디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은 3월 24일까지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듣기 전에 레인보우 스토리를 항상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10살 우형이, 한박웃음 예지, 예쁜 코멘트를 남겨주는 이주, 성은이와 가은이 자매, 많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영이, 서완이, 서훈이 아프지 말아요. 서연이 친구 엄마와 함께 듣고 있지요. 은서와 은비, 그리고 뱃속의 아기 은찬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은찬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랄게요. 캐나다에 사는 김아영 학생, 서연이와 민준이 남매, 그리고 하연이와 재윤이, 레인보우 스토리 팬 은성이, 뱃속의 아기 투투와 행복한 예비 어머니, 7살 주아 일주일 전에 생일이었지요. 생일 너무 축하해요. 우리 허건이와 누나 유리, 하준이와 준우, 이소리 친구, 김하연 친구, 우리 민서 친구와 선우와 가현이 자매, 늘 좋은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황재용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레인보우 스토리 컨텐츠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를 만들 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트로이 전쟁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트로이 전쟁, 호메로스 원작. 먼 옛날 바다의 요정 테티스가 펠레우스 왕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는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화가 난 에리스 여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고 쓰인 황금 사과 하나를 여신들 사이에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곧 여신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프로디테와 아테나 그리고 헤라 여신은 서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우겼거든요. 세 여신은
트로이의 둘째 왕자인 파리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헤라와 아테나는 자신에게 황금 사과를 주면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파리스는 망설이지 않고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어요. 얼마 뒤 파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는데 파리스는 메넬라오스 왕이 잠시 궁전을 비운 사이에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넬라오스 왕은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메넬라오스는 그리스 도시 국가의 왕들에게 군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지요. 또 젊고 용맹한 아킬레우스를 사령관에 임명했어요.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로 쳐들어갈 모든 준비를 끝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카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칼카스는 예전에 아가멤논이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성한 사슴을 활로 쏘아 죽였기 때문에 여신이 화가 나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바람을 불게 해주는 대신 아가멤논의 딸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칼카스가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올려놓고 목을 베려는 순간 어디선가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타나 그녀를 구름으로 감싸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 대신 제물로 바칠 사슴 한 마리를 내놓았지요. 그 순간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군을 실은 배들은 돛을 올리고 트로이로 출발했어요. 트로이 사람들은 수백 척의 그리스 군의 배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어요.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오는 바람에 그리스 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군에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트리스 군의 총사령관은 파리스의 형인 헥토르 왕자가 맡았어요. 힘이 세고 용감한 헥토르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헥토르는 트로이 군을 이끌고 그리스 군을 막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어요. 한편 그리스 군은 간신히 바람이 불어 트로이 근처 해안까지 올 수 있었지만 배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트로이 땅을 맨 처음으로 밟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예언 때문이었지요. 그때 이타카의 지혜로운 왕
오디세우스가 용감하게 해변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다른 그리스 병사들도 하나 둘씩 배에서 내려 트로이 땅을 밟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군과 트로이 군 사이에 첫 전투가 벌어졌어요. 트로이 군은 그리스군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인 아킬레우스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트로이군은 하는 수 없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그리스군은 트로이 해변에 내려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했어요. 트로이군은 몰래 성에서 나와 여러 번 그리스군의 불을 태우고 해변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리스군도 트로이 성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어느덧 전쟁은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리스 병사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 죽기 시작했어요. 아킬레우스는 그리스군이 걱정되어 그 이유를 칼카스에게 물었어요. 예언자 칼카스는 아폴론 신이 아가멤논에게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가멤논이 예전에 아폴론 신을 섬기는 여인 크리세이스를 노예로 삼은 일 때문이었지요. 아킬레우스가 그 말을 아가멤논에게 전하자 아가멤논은 자신의 노예인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는 대신 아킬레우스의 노예인 브리세이스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멤논에게 보낼 수는 없었지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자신의 용기와 젊음을 시기하여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다시는 아가멤논을 돕는 전투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킬레우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슬픔을 감추기 위해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로 싸우러 가기로 했을 때를 생각했어요. 바다의 여신이자 그의 어머니인 테티스는 무척 슬퍼하며 그를 말렸어요. 트로이로 가면 그곳에서 죽는다는 신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에 휘말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테티스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로하기 위해 깊고 잔잔한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자신을 모욕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아가멤논이 절대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테티스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올림포스 산으로 가 제우스 신의 허락을 받아냈지요. 테티스의 부탁을 받은 제우스는 아가멤논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트로이 공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는 꿈이었지요. 그 꿈을 제우스의 계시라고 믿은 아가멤논은 다음 날 그리스 군에게 전투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은 서로 마주하고 서 있었어요. 파리스는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 군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누구든 나와라. 내가 상대해주마. 그러고는 결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헬레네와 스파르타의 보물을 갖고 10년이나 계속된 전쟁을 끝내자고 했지요. 하지만 파리스는 메넬라오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쳤어요. 헥토르가 크게 화를 내며 파리스를 꾸짖었어요. 파리스는 하는 수 없이 메넬라오스와 단둘이 결투를 벌였어요. 결투는 메넬라오스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메넬라오스가 파리스를 끌고 그리스 군에게 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프로디테 여신이 나타나 파리스를 구름으로 감싸 안으며 트로이 성 안으로 데려갔어요. 한편 아테나 여신은 자신에게 황금 사과를 주지 않은 파리스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투를 계속하도록 트로이 병사를 꿰어 메넬라오스에게 활을 쏘게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그리스군은 트로이 군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며 전투를 다시 시작했지요. 승리는 점점 그리스 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스 군이 이기고 있다는 소식은 트로이 성 안에서도 전해졌어요. 헥토르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 겁에 질린 여인들은 가족의 안부를 묻기 위해 헥토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성문 앞에서는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헥토르는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신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용감하게 트로이 성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파리스가 헥토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전쟁터로 돌아갔지요. 전쟁터로 돌아온 헥토르는 그리스 장군 아이아스와 결투를 벌였어요. 두 사람은 날이 저물 때까지 싸웠지만 끝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자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모두 싸움터에서 물러났어요. 그날 밤 그리스군은 트로이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높게 쌓고 주위에 도랑도 깊게 팠어요.
싸움을 잘하는 아킬레우스가 가버렸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지요. 다음 날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제우스 신은 테티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름 사이에 숨어 그리스군이 있는 곳에 벼락을 계속 떨어뜨렸어요. 그리스군은 후퇴를 했고 자신감을 얻은 트로이군은 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스군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가멤논은 지휘관들과 회의를 열어 아킬레우스를 다시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 선물과 함께 브리세이스를 돌려보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어요. 날이 밝자 아가멤논은 다시 그리스군을 이끌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그리스군은 곧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붉은 비는 제우스 신이 내린 불길한 징조였어요. 아킬레우스는 바닷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가멤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병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자네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네. 만약 자네가 나가지 않겠다면 자네 갑옷이라도 빌려주게.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진 아킬레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군의 선두에 서서 트로이군 쪽으로 용맹하게 돌진했어요. 아킬레우스가 전쟁터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트로이군은 겁에 질려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얻은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 성벽까지 뒤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트로이의 총사령관인 헥토르의 칼에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반드시 친구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어요. 분노에 찬 아킬레우스가 갑옷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자 걱정이 된 어머니 테티스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새 갑옷을 만들어 올 때까지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새벽이 되자 헤파이스토스는 마침내 모든 일을 끝냈어요. 방패에는 땅과 바다, 태양, 달, 별, 도시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방패 옆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슴 가리개와 한 쌍의 정강이 보호대, 황금 깃털이 달린 투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신에게나 어울릴 만한
훌륭한 갑옷이라고 생각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아킬레우스라면 이런 갑옷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 갑옷을 입은 아킬레우스는 모든 그리스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가멤논과 화해를 했어요.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사랑한 브리세이스와 다른 많은 선물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밤새도록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원수를 갚을 생각만 했어요. 아킬레우스가 입은 새 갑옷은 눈이 부셨어요. 전차에 탄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군 쪽으로 돌진했어요. 겁에 질린 트로이 병사들은 모두 성 안으로 도망쳤고 헥토르만 성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마침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복수심에 타오른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에게 창을 던졌어요. 아킬레우스의 창이 빗나가자 헥토르도 창을 힘껏 던졌어요. 하지만 헥토르의 창도 빗나갔어요. 헥토르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킬레우스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아킬레우스가 던진 창에 맞아 헥토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스군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의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헥토르의 죽음에 모두 슬퍼했지요. 아킬레우스는 죽은 헥토르를 전차에 묻고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테티스는 아들을 타이르며 죽은 헥토르를 트로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헥토르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어요. 장례가 끝나자 아킬레우스는 그리스군을 이끌고 다시 전투에 나섰어요. 헥토르를 잃은 트로이군은 번번이 전투에서 졌지요. 파리스는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폴로 신은 파리스에게 아킬레우스의 가장 큰 약점인 발 뒤꿈치를 겨냥해 활을 쏘라고 알려주었어요. 파리스는 성벽 위에서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에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에 정확히 맞았어요. 그렇게 그리스의 최고 용사 아킬레우스는 죽고 말았어요. 아킬레우스가 죽자 그리스군은 트로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예언자 칼카스에게 물었어요. 칼카스는 트로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트로이의 예언자 헬레누스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디세우스는
헬레누스를 붙잡아 와서 강제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헬레누스는 그리스군이 이기려면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모스와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진 영웅 필록테테스가 와야 한다고 했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투에 나서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전투에 나서자 트로이 군은 크게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황금 갑옷을 입은 네오프톨레모스는 아킬레우스처럼 용맹했고 영웅 필록테테스는 놀라운 활솜씨로 많은 트로이 병사들을 죽였지요. 파리스는 용감하게 필록테테스에게 활을 쏘았지만 그의 화살은 빗나갔고 오히려 독화살에 맞았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자 파리스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계속 비명을 질러댔고 헬레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끔찍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파리스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한편 오디세우스는 솜씨 좋은 목수를 시켜 속이 텅 빈 커다란 목마를 만들게 했어요. 목마가 완성되자 오디세우스는 가장 용맹스런 그리스 병사들과 함께 목마의 속에 들어갔지요. 나머지 그리스 병사들은 자신들의 진영에 불을 지른 다음 배를 타고 테네도스 섬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해변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새겨진 커다란 목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트로이 사람들은 전쟁에 지친 그리스 병사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 믿고 성문을 활짝 열고 트로이 성 안으로 목마를 들여놓았어요. 트로이 성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쁨으로 들떴어요. 차츰 피리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쁨과 포도주에 취한 트로이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성을 지키는 병사들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한편 목마 속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와 그리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신호를 하자 목마에 비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병사들은 왕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우스 신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프리아모스 왕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내 노예로 삼았어요.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용서하고 스파르타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전쟁은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꼭
10년 만이었어요. 올림포스 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신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신전을 불태우고 신을 섬기지 않은 그리스 병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스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험난했어요. 특히 트로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오디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힘들고 무서운 모험을 겪어야만 했답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는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를 만들 때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